안녕하세요,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바비도 못 받고 경찰서에 다녀온 썰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2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조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돈을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뭐 등록금 걱정보다는 그 원서 쓸 돈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원서 쓰려고 하면은 그것도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원서 쓸 돈도 없으니까 대학을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취업을 나갔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해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서도 사실 일을 해야 되니까 남들처럼 뭐 MT며 OT며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학교에 가서 수업만 들었을 뿐이지, 남들이 하는 뭐 MT나 뭐 그런 자리를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었고,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은 어떻게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등록금은 내고 학교를 잘 다녔지만, 그 외에 식대나 차비나 뭐 또 따로 이제 들어가는 생활비들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그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슨 천국 무슨 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채용 사이트에서 오전에는 제가 그래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오전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았죠. 학교 가기 전까지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일을 찾았고, 그 다음에 학교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학교와 가까운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액대가 조금 높은 그런 알바 자리가 있었어요. 사무보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면접도 보러 갔는데, 이제 회사를 가니까 조금 분위기가 휑한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남자밖에 없어. 한 서너 명인가? 남자가 한 서너 명 있었고, 분위기가 되게 사무실 같긴 했지만 왠지 조금 어설픈?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 그분이 지금 여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렇다, 약간 어수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냥 이랬었죠.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첫날 갔는데, 근데 그 면접 보신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여직원이 또 나밖에 없었고,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가 나밖에 없었고, 돈 관리를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나보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 오래요. 그리고 뭐 내가 돈 관리를 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네들도 돈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도장까지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뭐에 씌이려면 진짜 제대로 씌우죠. 일반 그런 회사나 알바 같은 경우라도 절대로 직원한테 통장을 만들어 오라, 월급 통장 이런 거 아니고서야 무슨 회사에 관련된 그런 거를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오라는 회사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었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서는 통장을 만들어 준 거죠. 나서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리가 일단 없으니 나보고 당분간은 이제 PC방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나는 여기 직원도 아니고 알바생이니까 뭐 내 자리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 이렇게 PC방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내 자리 하나 만들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고 PC방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뭐 하나를 이렇게 딱 던져줘요. 그분들이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라고 그것도 알려주고, 거기에서 뭐를 이렇게 검색을 딱 하면은 무슨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쫙 나와.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무한으로 하는 거야. 어디 메모장 같은 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막 계속해요. 그리고 그거를 메일로 보냈는지 뽑아서 갖다 줬는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갖다 주면 내 하루 일이 끝나는 거야. 그냥 정말 단순 노동. 그냥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만 겁나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점심도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뭐 시켜주질 않더라고. 점심밥을 뭐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간지럽지? 어쨌든 여러분, 점심 때 밥을 어떻게 주냐면, 뭐 어디 음식점에다 시켜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와이프인지 어머니인지 가족 중에 누가 도시락을 싸준대. 그래서 그 도시락 싸준 거를 같이 먹고 그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가 되게 이상한 회사여서 약간 부동산 사기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던 거는, 아침에 가서 얼굴 내밀고 인사 한번 한 다음에 PC방 가서 뭐 복사 붙여넣기 겁나 한 다음에, 그리고 점심시간 돼서 와가지고 밥 한번 먹고 또 PC방 가서 5시까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가는 게 끝이었는데, 어느 날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래도 나보고 은행 가가지고 입금된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해서 몇 번 갖다 줬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그 건물이 약간 사무실로 가는 길이
1층에서 바로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좀 한 바퀴 삥 돌면은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가가지고 가는 길이 있었죠. 내가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거기 1층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는, 바깥에 계단이 있는 그쪽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다녔었는데, 이제 월요일 돼가지고 출근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철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철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내가 건물을 이렇게 뺑 돌아서 그 정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때 설마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걸어갔어. 근데 거기가 지하인데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고 약간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었던 곳인데, 그게 통유리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쓱 보니까 세상에, 저는 진짜 TV에서만 봤던 광경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누가 나쁜 놈들이 왔다가 쓸어 간 것 마냥 책상이 막 엎어져 있고 의자들 막 날아가져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광경을 내가 본 거예요. 정말 심장이 툭 내려앉으면서 이건 뭔가 나 사기당했네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알바생이니까 그렇지, 돈을 어쨌든 저한테 입금해 주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광경 봤으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지. 어쨌든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래, 한 달 아닌 게 어디냐,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차비까지 이렇게 날려가면서 일주일 다녔는데 한 달 아닌 게 어디냐 이러면서 나오는 길에 이제 제 통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계좌된 통장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해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딱 갔어. 은행에 가는데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라도 나 일주일치 일한 거 돈은 혹시 넣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갔어. 제정신 아니지 나도. 그냥 그런 희망이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내가 일주일치 일한 것만큼은 좀 입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잔액 조회를 딱 해봤는데, 역시나 돈은 무슨 돈이야. 정말 이렇게 빵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잔액 조회를 딱 하는데. 또 두 번째 좌절을 맛보면서 제가 해지를 시키고 나오는 길에 또 욕을 했죠. 아니, 나 일주일치 내 돈도 안 줄 거면서 왜 내 통장에 있는 1,000원은 왜 떼먹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입금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통장 만들 때 통장 만들면서 1,000원을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도 왜 빼가냐면서 내가 나올 때 욕을 했지. 아휴, 진짜. 그러고 나서 진짜 똥 밟았다, 좋은 경험했다 이러면서 이제 잊어먹을 때쯤 이제 집으로 무슨 우편물이 날라와요. 뭔가 보니까 이제 무슨 경찰서라고, 이렇게 어디 경찰서라고 되어 있는 우편물이 딱 날라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안 봤어. 그러고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편물이 한 번 더 날라오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일단 저희 아빠가 그걸 보더니, 야, 너 이거 저번에도 날라오던데 이거 뭐냐 이러면서, 뭐 날라와서 안 가면, 연락 안 하면 안 되고 안 가면 안 되니까 연락해봐라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우편물을 뜯어보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경찰서에 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연락처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전화를 해보니까, 누구누구님 맞으시죠? 누가 누구를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 맞으시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직원은 아니고 저도 거기에서 알바했던 사람이다. 근데 나도 알바비도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쨌든 경찰서에는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고 경찰서를 갔는데, 나는 진짜 살다 진짜 경찰서라는 곳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나 초등학교 때에도 그 무슨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는 아니구나, 무슨 소방서, 파출소, 동사무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 채우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파출소 간 게 다 뭐 경찰서라는 거를 가본 적이 없지. 솔직히 면허 따고 민원실 뭐 이런 데나 가봤지, 솔직히 무슨 강력계, 경찰서 강력계를 가볼 일이 뭐가 있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강력계 어디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누구누구님 맞으시냐 하시면서 그때 뭐 상황 설명을 대충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알바생이었고 나도 알바비를 그냥 못 받았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나보고 딱 주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달래. 그래서 어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이력서를 보내고 언제 면접을 받고 언제부터 출근을 했고 가서 무슨 일을 했고 뭐 돈은 얼마를 갖다 줬고 몇 차례 얼마를 갖다 줬고 주말 지나고 나와서 나와봤더니 뭐 이런 상황이더라. 나도 알바비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이렇게 써서 냈어요. 약간 무슨 반성문 쓰듯이 무슨 줄 써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쫙 읽어보시고, TV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경찰서에 경찰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일자로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막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막 조사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또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내가 왜 이런 데 있지? 막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거기 앉아서 막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이날 가신 거 맞으시죠? 이날 뭐 면접을 보셨고 이날부터 출근한 거 맞으시죠? 막 이러면서 그 형사분은 컴퓨터로 막 작성을 해서 막 질문을 하시고 내가 대답하는 거를 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또 적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제 저는 그냥 이제 가봐도 된다고 해서 나왔어요. 내가 나오면서 그 형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통장 함부로 만들어주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통장 만들어주는 거를 주는 거 하시는 분들도 벌 받아요. 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쨌든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대포통장 내가 만들어준 꼴이 되더라고요. 나도 어쨌든 피해자긴 하지만 이제 내 명의로 누군가에게 이런 다른 사람한테 내 명의를 함부로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회사에서는 절대로 내 이름으로 무슨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질 않아요. 설사 그게 알바생이더라도 요즘에는 알바들도 계약서 다 작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임금 체불 같은 거 사장님이 돈 안 주시고 알바생들 돈 떼먹으면 그것도 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20대 초반이었고 어릴 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부에 신고할 건덕지도 없었어요. 내가 그분들 뭐 성함을 아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이름도 솔직히 그게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저도 신고를 안 했었던 건데 요즘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똑똑하시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또 이렇게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그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일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30년 넘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20대들은 아직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을 높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고액 알바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난 고액 알바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직들이 받아가는 월급이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 월급도 굉장히 높았었고 알바하면서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 덥석 그거를 이력서를 내고 일을 했던 건데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싶었고 정말 이상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돈이 워낙에 급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일이 약간 이상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냥 내 시간 때우고 내가 일한 만큼 내 돈만 받으면 돼.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그냥 원래 받기로 한 내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조금 이상해도 그래도 한 달은 좀 다녀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무슨 돈도 못 받고 경찰서도 한번 갔다 와보고 20대 분들이 제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고액 알바는 조금 의심을 해보시고 사기 없는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세상에 나쁜 사기꾼들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지내시는 20대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액 알바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좀 이상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얼른 그만두시고 또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